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2021년 4월 16일자 코스피 증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6일 금요일이죠. 코스피가 3198.62선에 마감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상승과 하락이 계속 번복되는 날이어가지고 음, 곧버스를 좀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레버리지랑 아무래도 좀 그렇게 큰 어떤 편차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진 못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등락이 심하면 심할수록 괴리율도 괴리율이지만 약간 손실 같은 게 조정 관련해서 손실도 많이 나니까요. 상승 하락 조정 계속 받으면 그게 계속 눈덩이 불어나듯이 안 좋아지니까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최대치를 찍으려고 하고 있네요. 최대치를 이미 찍었네요. 1021.62선에 마감되었고 코스피 200 반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힘을 그렇게 크게 쓰지 못했네요. 432.43선에 마감이 되었고요. 3개월치로 보면 이 정도 등락에서 이제 거의 멈춰섰다가 다시 한번 최고 코스닥 코스피와 코스닥 경진을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 살짝 더 떨어져서 우상향할 수도 있고 우하향할 수도 있고 이런 박스권 장세를 조금씩 보이긴 하겠죠.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조정받고 유지하다가 아, 상승이나 하락 이쪽에 어떤 크게 막 변모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게 코스피가 뭐 하루 아침에 막 100포인트가 오른다던가 그런 일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좀 그런 적이 있었죠. 이럴 때 가파르게 상승할 때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이런 일은 이제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 상승 하락선을 뚫기에는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개인 물량 같은 경우에 4,700억, 외인들도 매수, 기관들은 매도를 들어갔네요. 코스피 주간 순매도 1위 삼성전자, 순매수 1위는 삼성 SDI, 기관이죠.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순매수는 LG화학, 순매도는 삼성 SDI네요. 정 반대로 되어 있네요. 기관과 외국인. 업종 상위 순으로 해운사가 여전히 그래도 좀 나름 상승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페노션, 태웅로직스는 잘 모르겠어요. HMM, 현대상선, KSS, 해운 뭐 이렇게 있고요. 섬유, 의류, 신발도 있네요. 아가방 컴퍼니는 좀 그러긴 한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효성 TNC가 16%나 올랐네요. 이거 뭐죠? 10만 원이 올랐는데 JP모건 들어왔고 기관들은 살짝 팔았네요. 그래도 스판덱스 늘어나는 거 수요 폭발 목표 주가 100만 원 등장이라고 써 있네요. 아무래도 좀 근데 이런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아, 좀 희망회로라고 해야 하나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0.7에서 0.8 정도
곱하기 0.7이나 0.8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초반 강세 뭐 좋은 소식, 좋은 흐름 이런 것들 좀 어떤 소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들은 매수 흐름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도 아직 방심하기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기타 금융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네요. 캐피탈 쪽이 좀 많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나 봅니다.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탑 종목 거래 상위 순으로 살펴본 다음에 거래 상위 순으로 살펴보고 시총 순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일명 곱버스라고 하죠. 이하 곱버스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에 그래도 상당히 상승 흐름은 괜찮았네요. 사람들이 하락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나 봅니다. 초단기적으로 하락을 점치는 건데 코스피 하락이요.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내려볼까요? 매수 많이 했네요. 레버리지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반대되는 성격이니까 매도를 많이 했겠죠. 곧버스는 매수를 많이 했고요. 10원 오른 거면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은 했다. 선방은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스피 주간 개인 순매수 1위가 이렇게 인버스 상품이란 걸 나오고, 근데 이거는 2020년 작년 날짜네요. 작년 2020년 12월 달. 뭐 딱히 큰 어떤 뉴스 같은 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코덱스 인버스 한번 살펴볼까요? 코덱스 인버스도 상당히 선방을 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땐 기관들이 다시 선회를 했네요. 어느 정도 상승, 코스피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라 생각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 매도를 좀 많이 때렸고요. 근데 바로 선회를 해버렸네요. 상품을 약간 조정하거나 이런 형식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거든요. 네, 곧버스 매도, 인버스 매도라는 것은 코스피에 어느 정도 좀 더 담아놓을 것이다. 코스피 상승을 좀 점칠 수 있다. 중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코스피 외국인들이 샀나요? 외인들 코스피 외인들이 조금 샀었죠. 샀었고 기관들은 팔았고요. 거의 비슷하게 가기는 하는 것 같네요. 인버스가 기관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내려가는 거 인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수 물량을 확보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대가 어느 정도 꽤나 많기 때문에 이거 합쳐서 거의 천만 단위 정도 되고요.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물량을 생각해 보긴 해야겠지만 한 2주, 3개월 정도? 그 정도면 괜찮겠네요. 3개월 정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매도가 조금 더 많네요. 매도가 좀 많고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2월 3월달 정도에 보니까 그래도 인버스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네요.
외인 보유율은 다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인버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도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물량을 보니까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 좀 약간 반대의 상황이 됐다는 거. 그 외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포지션이 약간 변화가 좀 생긴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전에는 좀 코스피 관련해서 기관들이 좀 상승 흐름을 많이 점쳤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역전이 된 것 같네요. 기관들이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이 변경되고 외인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조금 변경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버리지도 거의 반대적으로 가겠죠. 예, 당연히 마이너스 찍었고요. 배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코스닥도 좀 살펴볼까요? 코스닥 150 인버스거든요. 인버스를 매도했다는 건 어느 정도 조금 더 상승 흐름을 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외인과 기관 분들 중에서. 기관도 뭐 법인이니까 법인. 매수 물량을 생각해 봤을 때 대략 40억 30억 30억 정도. 그래도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사가지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단기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버스 매도 즉 코스피 상승의 흐름을 좀 예견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15일 날짜 그리고 14일 날짜에 물량을 좀 많이 매수를 했지만 13일, 12일 날짜에도 상당히 물량을 매도했었죠. 이걸 감안하고 이때도 500 정도 500에서 600 600 이거 빼고 해도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단편적인 걸로 살펴봤죠. 대략 한 6개월 정도 봤을 때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6개월치로 봐도 매수 물량이 조금 더 상회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년치를 봤을 땐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1년치로 봤을 땐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약간 물량이 인버스 매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코스닥 인버스 매수가 이거는 어느 정도 물량을 조정한 걸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에 매도 포지션 취했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SK증권은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날 1025원으로 이전 날과 같은 가격을 유지했네요. 이전 정가와 같은 가격을 유지했고요. 크라운 제과가 요즘 핫하죠. 크라운이랑 혜택. 크라운이 왜 이렇게 떴을까요? 크라운이 전체적으로 많이 핫해졌어요. 크라운 홀딩스, 크라운 제과 우선주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무슨 일이 있나요? 키움 조금 불안한데 외인들은 기관들 역시 동시에 빠져나가고 있고요. 불안한 생각이 조금 감출 수 없겠죠, 당연히. 크라운 제과도 보통주도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크라운 제과 우선주도 윤석열 관련주라고 써있네요. 보면은 이게 정치 테마 관련주라고 떠있는데 저는 이전에 샀었거든요. 근데 초보 뭐 주식 주린이 할 때, 뭐 지금도 주린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쭉 담아 왔었거든요. 예전부터 크라운을 좋아해가지고 담아놓긴 했었는데 우선주는 담아놓지 않고 보통주를 담아놨었거든요. 보통주를 담아놨었는데 우선주가 상당히 많이 오르네요. 이거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요? 고평가?
이렇게까지 보통주랑 우선주가 차이가 많이 나면 물량이 조금 거래 물량이 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물량이 좀 많이 없어 보이네요. 외인들이 좀 더 팔아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좀 위험해 보입니다. 무슨 테마주 하면은 대부분 끝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저리 주린인 제가 봐도 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투자주의라고 한번 붙어야 할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카카오 액면 분할 했었죠 그때 액분하고 순매수일이 카카오 떴고요. 4월 18일자 뉴스고 TF 소카 뭐 선택 등등 해서 티맵 카카오 시총 4배 급팽창 이거 조금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단기간에 몸집을 불리는 건 아무래도 좀 안정성 면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뭐 재정적인 면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저평가됐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저평가된 게 뭐 일반적인 평가 밸런스드 돼 있다고 하면은 밸런스가 됐다고 하면 맞춰졌다고 하면 괜찮은데 오버밸류가 됐다고 하면 문제의 성장주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카카오는 국내 대한민국 안에서 진짜 최강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액분했죠 이때 액면분할 차트상으로 봤을 땐 흐름이 좋긴 한데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21선 그 밑으로까지 그 약간 조정을 받으면 그때 조금씩 담아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사고 싶네요. 이거 말고도 펄어비스도 했었던가요? 예쁜? 뭔가 좀 펄어비스가 뭐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액면분할 떴었죠. 이와는 정반대적인 경향을 보여주네요. 오르고 떨어지고 일봉이죠 일봉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팔았지만 외국인 기관 판 걸 그 개인들이 조금 더 담아 두었겠죠. 솔직히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금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카카오와 펄 어비스의 약간 대조적인 어떤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아차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1,700원 올라서 86,900원 종가 마감을 했네요. 외국인 기관들 역시 조금 인기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JP 모건 들어왔었네요. 엠블럼을 바꿨었죠. 키아가 솔직히 회사명 바꾸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어, 바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K 말고 뭐 G를 하든 해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키아가 좀 K.I.A가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킬드 인 액션으로 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바꿨으면 좋긴 한데 좀 글로벌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긴 하는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요. 생각은 다르니까요. 디자인이 달라졌다. 계속 디자인 뭐 심볼 이런 거 나오네. 엠블럼. 전기차 68% 늘어요. 진짜 유럽에는 전기차가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소형 전기차 이런 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포드,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BMW, 현대, 기아 뭐 보면은 진짜 좀 소형차를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소형차 좀 전기차, 전기차. 물론 이제 다른 걸 보면은 뭐 준형, 뭐 대형 차도 충분히 많이 팔죠. 폭스바겐이든 BMW든 뭐 아우디든 등등. 하지만 뭐 전기차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현대 기아 배터리도 직접 설계한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보면은 여러 지금 회사,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직접 설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하는 것 같아요.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노다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벌 수 있는 어떤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마니커는 다음 모나리자 LG 디스플레이가 450원 떨어지네. LG전자 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때 스마트폰 포기 관련해서 나왔었는데 그때 좀 잘 호재로 작용했었는데 적자 산업을 어떻게 보면 없앤 거다 보니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스마트폰이 완전 노다지긴 한데 그 진입 장벽이 너무 커가지고 삼성이나 애플이나 진입 장벽이 너무 커서 어찌 보면 버린 걸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 버리고 좀 더 자기가 잘하는 거, 디스플레이, 백색 가전 등등 해서 자기가 잘하는 거에 투자를 하면 좋으니까 배터리도 그렇고요, 화학 쪽도 그렇고요. 핵심 역량을 누구도 넘볼 수 없게 그렇게 바꾸면 좋잖아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좀 LG만의 어떤 그 전자제품 제국을 생각했을 땐 좀 아쉽다. 스마트폰이 절대 빠질 수가 없으니까. 필수품이잖아요, 필수품.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LG U 플러스 오늘 50원 이번 주 금요일 날 50원 떨어져서 13,150원.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좀 눈에 띄는 걸 살펴봤고요. 시총 순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0원 떨어져서 83,900원 마감을 했네요. 골드만에서 팔았고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투자 이러면 내달 관련해서 나올 듯. 투자 결정 이제 할지 아니면 유보할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겠죠. ESG 인재 이것도 좀 공부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요즘 보면은 ESG를 얘기 안 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예. 석유 회사마저도 요즘 보면 ESG 많이 하던데요. 얘기 다 있구나. 음, 컬래버레이션 KT랑 삼성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기관들 마음에는 좀 안 드나 봅니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관들 마음속으로는 약간 너는 8만 1,000원에서 8만 2천원 사이야. 약간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때도 매수를 많이 했단 말이죠. 8만 5천. 이때 견인을 했는데 8만 4천에서 견인도 하고 야, 이렇게 견인을 했는데 외인들 말이죠. 외인들 이렇게 견인을 했었고 8만 4천 원대도 그때도 견인했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 견인을 상당히 했는데 8만 1천 원대도 매도를 좀 많이 했었네요. 이것도 지금 약간 밸류에이션이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삼성전자 주가 총액, 주가의 시가총액, 전체적인 총액인지 그게 다 다를 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네요. SK 하이닉스 13만 7,500원 전일과 똑같이 마감을 했고요. 상승 흐름이 좀 보이긴 했지만 메리린치가 들어왔네요.
메릴린치 들어오고 CS 나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매수가 조금 더 많았고요.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엔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었네요. 그렇게 뭐 별다른 큰 뉴스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탄소 중립, 뭐 ESG 요즘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뭐 KTNG도 ESG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던데 예전에 KTNG를 계속 담아놓고 있어가지고요. 여튼 각설하고요. 셀트리온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30만 8천원 마감을 했습니다. 3개월치로 봤을 때는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최저점에서 대략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기관은 매도세 이틀 연속 지속됐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엔 이틀 연속 매도해서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날 매수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공매도 빗정 풀리면 아마 장 초반에는 공매도 허락 이후 초반에는 조금 매도 행렬이 좀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또또만 뭐뭐 하지만 계속 그렇게 조건부가 계속 들어가긴 하는데 확정적인 건 없으니까 공매도랑 금리가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금리가 그 전후로 해가지고 금리가 계속해서 흔들린다고 한다면 높은 확률로 주가가 전체적인 조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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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죠. 예. 대부분 금리랑 주가는 대부분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대부분 진짜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죠. 특히 바이오 화학 쪽이 조금 타격이 크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상승 흐름을 많이 받은 거. 조선해양 이런 쪽. 그때 금리가 상승한다고 약간 상승했을 때 3년 만기든 10년 만기 국고채든 상승을 했을 때 은행주가 좀 수혜를 많이 입었죠. 은행, 증권은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은행 쪽에서 조금씩 좀 더 담아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CJ제일제당 2,500원 올라서 41만 9,500원 종가 마감을 했고요. KT는 떨어졌네요. 하이브로 바뀌었네요. 하이브. 빅히트도 예전 빅히트. 키움 미래에셋. 외국인들은 계속 전에 계속 매도를 했었네요.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그 물량을 조금 더 턴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선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네요. 기관은 매수와 매도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로 사는 자식 하이브도 자회사 두곳 흡수합병 인수합병 했고요. BTS 지분보 예수 풀렸지만 오히려 상승했다. 이거는 조금 의외네요. 의외. 상당히 생각보다 좀 보호를 잘 하는 것 같다. 주가 보호가 좀 잘 되는 것 같다. 주가 방어도 잘 되고. SO일도 300원 올라서 79,200원 찍었고요. 현대제철. 그래도 조금 보호는 되긴 했네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 매도하고요. 코덱스 200, 신한, 외국인 기관 매도. 전반적으로 근데 이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짜 많이 했네요. 코스피죠. 코스피니까 코덱스고.
어느 정도 근데 기관들이 진짜 순매수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조금 더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관들이 매도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요. 아까 그 기관들이 계속 매도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다 담아놓는 게 그게 맞죠. 말이죠. 그게 말이 맞는 말이죠. GS도 올랐네요. 아까 SO일이 떨어지지 않았나? LS 떨어졌고 하나 홀딩 됐고 SO일 올랐었네요. 그럼 GS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메리츠 화재 300원 떨어졌고요. BNK 금융지주 금융 쪽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네요. 전체적으로 오뚜기 홀딩 효성이 많이 올랐네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에서 석유 뽑아내고 수소 액화 기술 선도 호재죠. 이거는 현대차 효성 LS 대림 이렇게 나가고 효성 섬유 소재 관련해서 좀 최첨단을 달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거 이상으로 값을 하겠죠. 10만원 이상도 값을 할 수 있고요. 퍼 수치는 추정퍼를 봤을 때 10배라고 써있긴 한데 종목 분석을 좀 보면 좋겠네. 약간 조정이 진짜 좀 왔다 갔다 많이 하네요. 21년도에는 그래도 단기 추정을 해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날 거라고 하는데 2020년만 봤을 땐 단기적으로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났고 적자를 봤습니다. 이전 연도에 보면 그렇게 막 적자가 났거나 하진 않았는데 음, 상당히 좀 적자가 크게 난 건 아니어서 좀 벌다가 자본 총계가 조금 줄어들었고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부채가 좀 줄어들고 투자 활동 마이너스고 얘 계속 마이너스였죠. 뭐 자본도 그렇게 크게 많이 쓴 것도 아니니까 현금 배당을 거의 제로 가까이 했나 보네요. 현금을 거의 배당을 안 한 거 아닌가요? 5,000원이라고 써있긴 하는데 배당을 하긴 했나 본데요. 근데 배당금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혔지? 쓰고 난 이후에 잡히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했고 네 번 다음으로 종근당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이제 저점에 거의 비슷하게 다다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조금 길을 많이 못 펴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키움키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염려를 해둬야 할 것 같고요. 종근당 나파벨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승인 되었다는 건 굉장히 호재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겠죠. 한전 KPS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300원 떨어져서 36,000원에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뭐 크게 볼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주가 반등에도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크게 뭐 볼 만한 것들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 눈에 띄는 것들, 롯데 칠성이 1,500원 떨어졌네요.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쟁여두면 좋죠.
클라우드 모델, 방탄소년단 발탁해서 클라우드면 맥주네요. 뭐 잘하고 있네요. 예, 잘하고 있고 광고도 상당히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 아직 보진 못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2020년에도 손실을 봤고요. 부채 비율도 상당 조금 더 조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의 큰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좌 비율은 올랐네요. 오히려 당좌 비율은 올랐고 유보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보를 좀 많이 해야 건실한 기업이죠. 건실하지만 조금 성장성은 좀 결여된 그런 거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은데 투자할 곳이 있다면 말이죠. 주당 배당금도 거의 2,700원 비슷하게 주었을 것 같고요. 롯데는 좀 배당을 좀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좀 잘 쳐준다. KT랑 롯데 그나마 좀 잘 쳐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CJCGV가 26,700원.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CJCGV가 4월 16일 날짜에 영구 전환사채 영구 CV 발행했고요. 회사채를 이렇게 영구적으로 하면은 물론 이제 국채 이런 거 채권 같은 것도 나폴레옹 시대 때 그때 윌링턴 영국 윌링턴이랑 워털루에서든 어디든 그 러시아 정복을 가든 그쪽으로 동쪽으로 동진할 때 동쪽으로 진격할 때 그때 뭐 채권을 막 무자비하게 발행했을 때 지금도 돈 나가고 있죠. 프랑스 그때 나폴레옹이 발행했던 국채도 지금 계속해서 돈을 주고 있지만 뭐 그거는 거의 명예 어떤 기념품 관련된 거니까 프랑으로 유로로 바뀌었죠. 여하간 잡설은 넘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연구체를 발행하면은 자본상으로는 재무제표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니까 재무 비율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이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부정적인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빨리 지금 좀 해결이 돼야 뭐 어떻게 할 텐데 말이죠. 특히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빨리 끝나야 그래야 좀 경제도 좀 괜찮아지고 전반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BGF도 요즘에 좀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연일 5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네요. 기관들은 매도를 조금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예, 매도를 했었네요. ESG 경영이 무조건 ESG 맨날 나옵니다. SPC 삼립도 조금 지켜볼 만할 것 같고 뭐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보이지 않네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살펴봤으면 된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